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집값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연휴를 경제신문에서 보면 서울 집값에 대한 심상치 않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 집값 들써 폭등 전주곡인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며 이번 주에는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도 보지 못했던 주간 상승폭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값 천정 뚫라? 국토부 추세적 상승 아니야.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부동산 R114가 지난달 24일, 이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79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다. YTN 같은 경우는 집값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이 다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힘을 받지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택경기 활성화의 신호탄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을 보니까 2024년 6월 거래량이요. 2023년 6월에는 4,177건, 이게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6월에 서울에 6,177건으로 늘어나서 54% 반절이 더 작년 6월 달과 금년 6월 달로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보면은 심적인 문제가 굉장히 차지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제2DSR을 도입한다고 했다가 잠깐 연기했어요. 이것이 9월까지 연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6월 스트레스 DS 2단계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규제가 대출 규제가 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2단계 DSR 2단계라고 뭐냐면요, 총 부채 상환율을 연소득 40%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뭐까지 들어가냐면 전세 대출도 들어가요. 또 정책자금 대출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옥죄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또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5월 27일 KB 부동산 시계열을 보면은요, 이렇게 상승폭이 높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서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이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년 8월 달로 주택
임대차법에 의해서 묶어놓았던 것이 확정이 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그래서 집값은요, 크게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떨어지죠. 물량이 부족하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 물량 부족이라는 물량 부족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면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서 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방향 자체는 금리 인하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번에 이제 사전청약제가 취소돼 버렸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취소된 건 뭐예요?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집중화되고 경기도 북쪽에서는 경기도 남쪽으로 집중화되고 구축에서 신축으로 집중화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청약에서 사전 청약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비 평당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또 재건축도 많이 무산되고 있죠. 왜냐면 조합원 부담이 너무나 커졌어요. 공사가가 올라가다 보니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재건축도 쉽지 않게 됐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커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투자자들은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세금 규제가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반기 집값 상승은 분명히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개입하는 시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무주택자, 실거주자 또는 자녀들과의 세대를 분리하는 세대, 이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상승이 된다고 해서 쭉 상승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주춤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둔촌주공 입주 타이밍입니다. 이때도 잘 기억하셔서 집을 장만할 사람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